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박영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심재철의 패인 분석, 현금 살포에 졌다인데, 자,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이번 총선에서 진 이유를 현금 살포라고 분석을 했어요. 네, 임기를 마치고 있는 심재철 원내대표 오늘 기자간담회를 자청을 해서 총선 패인을 분석을 했는데요. 네. 그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매표용 현금 살포였다고 합니다. 선거 때는 70% 주겠다라고 큰소리 쳤다가 다시 또 전 국민한테 100% 준다. 매표용 헬리콥터 현금 살포, 바로 이 부분이 표심을 크게 흔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패인으로는 공천 실패, 또 막말 논란, 황교안 전 대표의 리더십 같은 것들도 거론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최대 패인으로 꼽은 거는 정부의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주자고 먼저 얘기를 했던 게 통합당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때였는데요. 원래는 전 국민의 70%한테만 준다고 했던 걸 전 국민한테 줘야 한다고 요구했던 게 바로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그 발언과 또 보수 진영에서 나온 정반대 패인 분석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미래통합당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라.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선거에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도 아니다. 또한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무상 포퓰리즘도 아니다. 결국은 시대가 원하는 것은 세대교체였다. 네, 심재철 원내대표의 후임은 권영세, 주호영 두 후보 중 한 명으로 내일 결정이 됩니다. 네. 이 두 후보 역시 국민 고통에 둔감했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또 민심의 거대한 흐름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전임자와는 좀 다른 패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안철수, 내가 전국을 달린 이유는인데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얘기인데 총선 때 달리기로 이제 국토 종주를 한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네, 이 달리기 이웃에 사실 큰 관심을 끌긴 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도대체 왜 뛰는지 모르겠다 이런 시큰둥한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밝힌 내가 달린 이유 들어보시죠. 저희들은 비례대표 후보들만 내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못합니다. 제가 뛰면서 계속 정책 설명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마라톤은 인터넷 방송을 위한 수단이었고 거기서 저는 그 현장에서 할 수 없는 일종의 연설을 계속 한 겁니다. 그때 틈틈이 만나는 많은 시민분들이 계셨고 그때 대화도 나누고. 네, 선거법상 비례대표 후보만 낸 정당은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달리기를 인터넷 중계하면서 사실상 연설을 대신한 거였다는 설명입니다. 자, 결과는 저조했죠. 세 석을 가져갔는데 그래서 이제 보수 야당하고 합쳐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죠? 네,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직접 들어보시죠. 네. 여당의 승리가 아니라 야당의 패배다 그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제대로 충분히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저는 야권입니다. 보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낸 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당이 동의하면 여당과 손잡고 그걸 통과시키고 야당이 동의하면 야당과 손잡고 관철시키고 그런 게 국회의 정상적인 방법 아닙니까? 예. 정책만 맞으면 누구하고도 연대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이 보수 진영의 위성정당과 손잡고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다. 의심을 여전히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존재감이 좀 미미해진 안철수 대표, 21대 국회는 어떻게 달려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혜 기자였습니다.